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 입문자를 위한 빠른 시작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텐서플로 튜토리얼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하실 때 입문자분들이라고 하면은 텐서플로우를 해야 되냐, 파이터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구매할 때도 비교 후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텐서플로우랑 파이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해본 분들의 설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다룰 사람이니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end.google.com 들어가면은 트렌드를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텐서플로랑 그리고 파이터치를 검색을 했습니다. 기간은 19년부터 21년. 그 이전의 데이터들도 있지만은 그 이전의 데이터는 크게 뭐 의미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19년부터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초기 파란색이 지금 텐서플로우입니다. 초기에 보면 2019년 초에는 텐서플로우의 관심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파이터치의 관심도는 굉장히 낮은 축에 속했는데요. 점점점 최근에 오면 올수록 거의 비슷해졌고 또 지금 파이터치가 좀 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데이터고요.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네요. 텐서플로우가 2019년 초에는 높은 편이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거의 동일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텐서플로우를 하셔도 좋고요. 파이터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좀 더 관심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 관심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파이터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 핀란드, 싱가포르, 중국, 대한민국이 있네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은 텐서플로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확실하게 텐서플로 선호도가 높고요. 파이터치에 관심 있는 나라들은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파이터치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텐서플로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구글에서 검색한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 뭐 수치상으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언제가 가장 솔직한지 아시나요? 뭐 온라인 설문을 할 때 또는 뭐 전화 설문을 할 때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설문 종이로 설문할 때 언제가 가장 솔직하세요? 다들 조금 그런 과장된 것들을 표현할 때가 사실상 있잖아요. 근데 검색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부풀리거나 과장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인 텐서플로가 필요하면 텐서플로 하는 거고요. 파이터치가 필요하면 파이터치를 하는 거니까요. 검색을 해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파이터치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텐서플로를 검색하진 않잖아요. 파이터치를 검색하니까 아마 이 검색량은 그래도 신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텐서플로 저희는 이 베이직 과정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추후에도 파이터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텐서플로는 머신러닝을 위한 도구 플랫폼, 엔드투엔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손쉬운 모델 빌드 해서 그 텐서플로우가 2버전이 되면서 2점대 버전이 되면서 케라스라는 고수준의 API가 들어왔습니다. 그 API를 통해서 정말 쉽게 우리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어디서든 강력한 머신러닝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텐서플로우만의 장점들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할 거냐? 콜앱이라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콜앱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우리가 파이썬이라든지 어떤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로컬에 하게 되면은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설치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사실 딥러닝을 하려고 하면은 GPU도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에 GPU가 있는 경우가 또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데 이 코랩이라는 환경, 예,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 설치 없이 뭐 바이썬도 쓸 수 있고 텐서플로도 불러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고 GPU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점점점 끊어지는 속도가 여기 보시면 연결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안 쓰면은 끊어져요. 근데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던데 일단은 무료로 이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코랩을 사용하실 줄 모른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쓰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코랩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된 컨텐츠들이 많을 겁니다. 자, 저는 이 코랩에 들어와서 먼저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as tf라고 적게 되면은 앞으로 텐서플로우를 tf라고 줄여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import tensorflow 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겁니다. 설치 없이 코랩에서는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혹시나 로컬에서 한다 그러면 설치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자, 버전을 확인을 먼저 해볼 건데요. 버전 확인할 때는 아까 tf로 이제 줄여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풀네임을 안 줬고 tf. 언더바 버전 언더바인데 여기 언더바가 두 개예요. 간혹 입문자들이 이 언더바 한 개 적고 에러가 뜬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언더바 자세히 보면은 두 개거든요. 그래서 두 개라는 점, 여기도 두 개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 과정, 베이직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심플하게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불러오고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 가지고 컴파일 시키고 학습하고 또 평가하고 뭐 검증하고 평가하고 해서 다시 또 좀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 작업들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순서는 이렇게 짰습니다. 물론 뭐 하다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에 제가 적어 놓을까요? 변경의 여지가 있음. 죄송합니다. 굉장히 악필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퀀셜 모델 그리고 모델 컴파일, 훈련, 평가, 검증,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드롭아웃,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조기 종료, 모델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